24쪽인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앞쪽에서 뭐 배웠냐면요 우리 마지막에 뭐 얘기했냐면 감수 분열 생식 세포 분열하면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결과 생식세포 분열 결과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딸세포가 우리 이제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탄생하지 애가 태어나지 여기서 이해 안 된다 하면 약간 상식이 부족함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뭘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배경으로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과정을 수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 쫙쫙쫙 거쳐가지고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까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사람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발생 뭔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는 그 현상 자체가 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산, 태어나는 것까지 그걸 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발생이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발생이라고 제한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생명체 발생 과정이요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발생학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뚝뚝 하거든. 우리 같은 포유류, 새, 조류 발생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학교는 죽을 뻔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생리세포 형성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뭐 난자부터 볼까요? 난자. 정자든 난자든 하나의 세포거든요. 그러면 세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난자부터 볼게요. 난자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쉬워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고요.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공간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질 핵.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질이란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고요.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고 크기가 정자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난자가 이렇게 세포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까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정자 난자가 만나서 얘가 이제 엄마 자궁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 양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러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자궁 내벽이 착상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양분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 에너지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래서 그때 왜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냐 우리 생리세포 분열 보면은 하나의 세포가 4개의 딸세포가 되는데 정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딸세포가 모두 정자가 하나가 된다 했는데 난자는 하나씩 다 몰빵됐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서 세포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핵 속에는 핵 볼게요. 핵에는 당연히 유전 물질이 있을 건데 유전 물질 DNA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근데 우리 지금 생리세포 얘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난자의 염색체 구성은요 일단 염색체 자체는 23개였잖아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상염색체 몇 개? 20
다음에 성형색체 하나 가지고 있지. 그러면 여자의 생식표의 경우에는 상형색체 22개, 성형색체는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겠지. 왜? 여자의 성형색체 구성이 XX였거든. 그 둘 중 하나를 갖고 오는 거니까. 자, 이게 남자에 대한 설명을 그다음에 정자는요, 그림 보시다시피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이해가 되니까. 이 머리, 요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가 머리, 여기가 꼬리. 그럼 머리 부분에는요, 머리 부분에 요 핵 위치 좀 확인하세요. 핵 머리에 있어요. 그럼 핵은 지금 정자의 핵은 머리에 위치하고요. 그러면 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핵 속에도 유전 물질이 있을 건데, 유전 물질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정자의 염색체 구성을 보면요, 그다음 남자의 생식세포의 구성은 X, Y잖아. 그러면 어떤 정자는 X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정자는 Y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자의 염색체 구성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고. 자, 또 상식 갑시다. 상식. 우리 난자는 여자 몸 속에 들어갈 자궁이 있고요. 그다음 정자가 이동해서 난자를 만나잖아. 그럼 정자가 움직여야겠네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꼬리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정자가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크게 비교해보자면요, 정자의 구조.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요, 요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정자 먼저 나가는데. 그럼 정자는 첫 번째로 어디서 만들어지냐? 정자는 정소, 고환이라고 이야기하지.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난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자의 경우에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 이미 그 난자는 만들어놔요. 그 사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만들어 놓은 난자가 성숙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배출되고 있는 거고요. 정자의 경우에는요, 남학생이 사춘기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소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태아 때 난자의 경우에는 35만 개 정도는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35만 개 전체가 다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일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월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해보면요, 정자가 난자보다 작아요. 크다. 비교하면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가 크더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 운동성. 정자는 움직일 수 있고 난자는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기 태어날 때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그다음에 염색체 수는 똑같겠지. 근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정자 23개, 난자도 23개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염색체 구성. 난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성염색체 구성이 XX이기 때문에 상염색체 22개, X염색체 하나. 정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 구성이 XY니까 상염색체 22개의 X염색체 또는 상염색체 22개의 Y염색체 하나. 이 두 케이스가 있더라. 자, 두 번째 수정입니다. 말 그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현상 자체를 수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여기 밑줄 적어볼까? 암수의 생식 세포가 결합하는 것. 수정이다. 우리 사람한테 암컷 수컷하면 그건 비하라는데요. 우리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우리도 남자 여자 성별이 있고 동물들도 성별이 있으니까 다 통틀어서 암수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암수의 생식 세포가 결합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정자의 염색체 수도 23개, 사람의 경우 남자도 23개. 그러니까 동물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잖아. 그럼 절반끼리 만났으니까 염색체 수는 체세포와 똑같아지겠지. 너무 빨리 얘기했나? 이해돼요? 23개 있는 거 43개 만나니까 46개 되잖아. 그러니까 체세포와 같아진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뭐가 만들어진대요? 수정란.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염색체 생각해보면 염색체 23개와 또 23개가 결합할 테니 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체세포와 어떻다? 같다. 뒤에 붙여놓을래요?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사람을 얘기하면은 46개를 가지고 있겠지. 46개라고 적어놓을까?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을까? 너네 저기 물가 같은 데 가면 개구리 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개구리 알. 우리 개구리 알은요 눈에 보여요. 알 하나하나가. 개구리 알이 하나의 개구리의 남자거든요. 걔 크기가 직경이 5에서 6cm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 눈에 충분히 보이잖아. 사람의 수명을 같은 경우에는요 0.01cm 정도 된다 그래요. 크기 차이가 나지. 근데 똑같이 둘 다 하나의 세포예요. 여기에 배수 처리하면 한 500배 정도 차이 나거든. 사람의 수정란이 개구리 알보다 500배 작아요. 근데 둘 다 하나의 세포래요. 별로 감흥이 있는 것 같구나. 나는 거기 좀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말을 들은 건가? 그때 내가 흥미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대학 가서 그 달걀 외울 필요는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대를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내전공이 만족해요. 공대 가면은 계속 문제 풀던데 더 전반이. 근데 그 얘기한 적 없나? 대학생 때 대학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거 외울 게 많으니까 이제 전공책 강의 자료 이런 거 보면서 영어 외우고 있고 하는데 옆자리에 공대생이 앉아있어. 공대생이 있었거든. 모르는 공대생. 이 양반은 시중이니까 다 계속 문제 풀고 있더라고. 계산기도 들고. 그리고 막 하다가 계속 한숨 쉬고 막 머리 쥐뜯고 있고. 공대가 가길 잘했다.
저는 딱히 계산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 요 과정이 있었고, 다음 세 번째 3번으로 나와 있는 발생. 그것도 동그라미 넣어주시고요. 발생은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읽어볼게요. 수정란이 뭐를 하면서 세포분열을 합니다.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합니다. 세포분열을 하면서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1년 과정에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아까 방금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일반 체세포 분열은요, 세포 분열되고 이 딸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또 커지면은 또 체세포 분열하잖아요. 근데 수정란은요, 분열하잖아, 안 커지고요, 또 분열해. 느낌 조금 다른 건 이해돼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거든요, 체세포 분열이라서. 근데 수정란의 이 체세포 분열은요, 크기가 안 커지고요, 계속 분열을 해요. 그러면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자가 수정란은 이 난자고요, 우리 할이 분할할 때 그 할자예요. 그 수정란이 분할되다가 자, 그 다음에 밑줄을 붙일게요.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발생이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요거 밑줄 칩시다. 개체가 되는 거, 요거 발생이고요. 자, 옆에 읽어볼게요. 수정란은 뭐를 거친 후? 난할의 동그라미, 난할을 거친 후 뭐를 반복하면서? 체세포 분열을 반복. 그거 밑으로 적어놓으시고요.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옆에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한데, 요것도 적어놓으시고요. 난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뭐 손, 발, 심장, 여러 장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는데, 요 현상을 우리가 분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수정란, 얘는 한 개의 세포라고 했더니 한 개. 그러면 이 수정란이 난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 세포가 만들어지고, 얘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체세포 분열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피부에 있는 세포, 뭐 신경세포라든지 여러 세포 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포는 피부의 상피세포가 되고, 어떤 건 뭐 신경세포, 근육세포 나뉘어지지. 그 현상을 우리가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큰 흐름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난할이라고 적혀있어요. 난할부터 볼게요. 적혀있나? 난할이라고 옆에 적혀있는 거, 옆에 적혀있다시피 난할이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느낌은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했죠. 그 점에서 조금은 다르다. 자, 지금 수정란이 있고요. 하나의 수정란이 있어요. 그럼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 한 번 하면은 딸세포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세포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세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한 번 또 분열하게 되면 각각이 또 체세포 분열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딸세포가 총 4개가 되겠지. 그 얘를
4세포기라고 이야기해요. 요 크기랑 요 크기가 좀 비슷한가? 일부러 좀 신경 써서 그리게 됐는데 이 크기랑 요 4개 전체 크기랑 좀 비슷한 거 좀 받아들여줘. 받아들이세요. 자, 또 뭐 4. 요 교재에는 뭐 2세포 100, 4세포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럼 쭉쭉쭉 가다가 8세포, 16세포, 32세포 쭉쭉쭉 가겠지. 그러다가 어떤 시기가 오냐면요. 자, 일단 가장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그림 밑에 체세포의 분열이지만 여기 밑줄 쳐놓을래? 딸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여기 이제 딸세포의 크기라는 그 한 개의 크기, 한 개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세포 분열을 점점점 반복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난할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세포 수는 증가할 거고요. 여기도 쳐놓읍시다. 세포 수는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크기는 방금 전했다시피 감소할 텐데 마지막 줄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난할이 진행되어 여기다 요걸 그냥 배아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차이 설명드릴게요. 난할이 생겨도 이 하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한 개, 세포 한 개, 염색체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염색체수 일정. 굳이 그림의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 수정란, 하나의 수정란은 염색체가 정자, 난자 나눴으니까 46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기에서 얘도 염색체 46개, 얘도 염색체 46개, 또 4세포기에서도 얘도 46개, 너도 46개 요렇게 존재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난하를 거치면서 2세포, 4세포 쭉쭉쭉 가다가 어떤 시기가 오냐? 아이씨, 크기도 같게 만들어야지. 자, 지금 난 하나의 원으로 그리지만 지금 수많은 세포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이 수정란 이 안에, 배아 안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 그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이 주변은 이미 작게 분열되어 있는 세포가 드드드득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시기를 우리가 포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배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긴 이 빈 공간이 있지. 얘를요, 그냥 포배기 때 생긴 빈 공간 해가지고 포배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속 빈 공간을 구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 안에도 들어간 빈 공간 있잖아. 비강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강 내가 얘기한 적 있었어요. 우리 코 할 때. 기억 안 나시? 네. 기억 안 나네. 자, 요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포배강.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이 수정란이요 자궁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언제 붙냐? 이때 붙어요. 포배기가 되면요 요때 자궁 내벽에 붙습니다. 그 현상을 착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부터 임신 1일차를 계산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착상되었습니다. 같은 말이고. 자, 그러면 옷을 또 너랑 좀 약간 또 헷갈리니까 지금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수정만이요. 자궁 개선한다면서요. 내가 그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 그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여성의 자궁을 보시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요. 양 사이드에요 길이 있고요. 한쪽만 그릴게, 한쪽만 그릴게. 그 다음에 이쪽에 난소가 있어요. 난소에서요, 이쪽으로 난자가 방출되거든요, 배출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소에서 이쪽으로 난자가 배출된 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난자 운동성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정자가 와야 될 거잖아. 어디까지? 이까지 와야 돼요. 정자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질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면 이까지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요. 정자가요, 요래 이동하다가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되고, 그럼 여기서 수정란이 만들어졌네? 그럼 이 수정란이 다시 왔던 길 되돌아오면서 여기에 착상하거든요. 이렇게 이동오면서 난할이 일어나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포백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자궁 내벽에 착상합니다. 여기서 이까지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사람의 경우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착상될 때는 그때 수정된 상태는 포백이가 되었을 때 자궁 내벽에 파고 들어가는 착상이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 산을 발생 과정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수정이 일어나고 난하를 거치게 되고, 그때 자궁 내벽에 착상하다. 자, 또 어떤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가정 시간에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안 배웠나요? 가정 시간에 없었나? 기술 가정 시간에 안 배웠나? 잤나? 있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는요 자궁 내벽이 두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월경 중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이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게 해요. 자궁 내벽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요. 그럼 수정란이 이미 두껍게 만들어 놓고, 수정란에 오면은 수정란이 자리 잡아서 파고 든단 말이야. 여기 착상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폐반이 비롯한 탯줄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여성들이요, 이 두꺼워지는 게요, 수정됐을 때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요, 월경할 때마다 두꺼워져요. 그리고요, 수정 안 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 안 했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두꺼워진 자궁 내벽을요, 그대로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경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이유가요, 찌꺼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요. 이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피부 있지, 생살 뜯었는데 생각하시면 돼요. 쌤, 이거 뜯으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매달 그게 아프지 않잖아. 너네가 매달 아픈 게 아니잖아. 여기에 신경의 수가 좀 적어요. 자극을 느끼는 신경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나마 덜 아픈 거예요. 저는 매번 여성들에게 격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 건드리면 뒤져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 지금 한참 월경 중인데 잘못 신경 건드려서 봐, 뒤지는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요 혹시나 좀 불편하다 싶으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단계 땡긴다 그러면 좀 그 말을 하세요. 아프다고 웅하고 있지 마세요. 남자들 죽어요 진짜. 어떻게 해줘 얘가 풀릴까 말을 해줘요. 혹시 내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살았나 그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냥 말만 해주세요. 남자도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올해 마성을 한 거지. 지금 없잖아요. 나한테 얘기 안 했니? 아무튼 아니 생기면 얘기해야 돼요. 넌 얘기할 것 같아. 물론 모든 애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넌 얘기할 것 같아. 그것도 씩 웃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는 뭔 얘기했냐면 착상되고 나서 태반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그림이 있나?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3번에 있네.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착상을 얘기했고요. 동그라미 착상을 얘기했고요.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서 태반을 형성한다 그랬고 자, 이 태반을 통해서 착상되고 나면은 이 태반이 만들어져서 모체, 엄마랑 물질 교환을 합니다. 밑줄 좀 올려줘. 오른쪽 끝에 모체와 물질 교환. 이제 이때부터 아기가 엄마 양을 조금조금 먹고 살고 있어요.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로부터 영양소 받아야겠지. 영양소와 여기는 그냥 교재 모체라고 나와 있으면 모체라고 적을게요. 모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태아라고 나와 있는 요것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는 애기한테 밥 줘야지. 영양소고. 그 다음에 태아도 생명체거든요.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와 산소를 엄마가 아기한테 공급해주고 아기는 그거 가지고 살다가 그럼 이제 노폐물, 찌꺼기 생길 거 아니야. 그 엄마한테 줘요. 아직 태아 단계에서는 이 기관이 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 또는 이산화탄소 요거를 엄마한테 버려줘 하면서 갖다 줘요. 엄마가 버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태반이랑 태반이고 그림 보시면요 자궁이 붙어 있거든요. 태반이랑 아기랑 연결되는 줄이 있어요. 그걸 탯줄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탯줄은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은 탯줄 자르면 그 나와 있는 흔적이 배꼽이지. 배꼽이랑 태반이랑 탯줄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서 탯줄 자르고 그건 우리 지금 옆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여기가 우리 이제 메인 코드였어. 전원 코드였어. 콘센트 플러그 꽂혀있다는 거지. 태어나면 플러그 빼고. 진짜 비율 더럽다 그치? 자 이렇게 했고요. 플러스 강의에 보면은 배아랑 태아의 차이가 있어요. 배아는 뭐냐? 그냥 수정관이요. 분열된 거 선택.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아가 사람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 같고. 자, 그럼 이제 수정관이요. 배관을 통해서 영양소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형체를 띈 기관을 형성합니다. 뭐 우리 신경계라든지 소화기, 호흡기 여러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또 왜 임신부들은 임신 중일 때 술이나 담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좀 재밌는 건 아니고 좀 신기한 연구가 있는 게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태아의 시기별로 뭐가 만들어진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기 때 이제 니코틴, 알코올 같은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기관이 덜 발달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호흡기, 폐가 만들어진 시기에 술, 담배 들어가면 애가 폐가 약해요. 그런 연구를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그 한참 만들어질 때 엄마가 건강하면 또 잘 되나? 잘 발달되죠. 이 찢어지겠다 가시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러니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지. 요거요. 내가 물어볼게. 요거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만들어지게 하면은 보통 여기 왜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손가락 발가락이니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요. 손 덩어리가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빈 공간 보여요? 원래는 여기에 세포가 다 있었대. 근데요, 시기가 되면요, 그 손, 발 있는 위치가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이렇게 있을 거잖아. 요 위치에 있는 세포들이 있지. 그래서 노란색 칠하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세포가요, 죽어버린대. 죽으면서 우리 지금 손가락 발가락이 형태가 만들어진대요. 그 실제로 그럼 똑바로 봐요. 여기 있는 세포가 똑바로 안 죽으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또 반대로 더 많이 죽어버리면요, 손가락 개수가 늘어나요. 손가락 6개 이상 있거든. 다지증이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포가요, 덜 죽어버리면 좀 형태가 있을 거 아니냐? 저기 파충류 양서를 보면 약간 그 물갈기처럼 있는 거 보여요? 그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덜 죽어버려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생겨먹느냐. 그럼 염색체는 뭘 가지고 있냐. 두 개 비교해 놓을까. 그 다음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 수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사람의 경우 46개. 자,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요, 체세포분을 거칩니다. 이걸 우리가 난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난할 과정에서 난할 이후에 난할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분화가 일어나고 하나의 객체가 나오더라. 이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난할 과정에서 들어가면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 두 개가 네 개로 짝짝짝 거치면서 어느 순간 수정란에 빈 공간이 생기더라. 요 시기를 우리가 포배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자궁내벽에 착상하더라. 이때부터는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난할을 거치면서 딸세포 한 개 크기는 점점 줄어들더라. 크기는 줄어들고 숫자는 늘어나더라. 조심해야 될 거. 각 세포들은요, 염색체 수는 같다. 일정하다. 다음에 착상하게 되면서 태반이 형성되고,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랑 아이가 물질과 하다. 엄마는 아이한테 좋은 거, 영양소와 산소. 아이는 엄마한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 착상된 지 약 10달,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기가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다. 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약 266일, 주로 따지면 38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은 주수가 어떻게 돼서 물어보거든? 몇 주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왜 임산부들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개월 됐어요? 몇 주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사실 요거 쌍둥이 얘기도 있는데, 쌍둥이는 뒤에 사람의 유전이 꼭 나와 있거든요.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지라 지금 그냥 맞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하나 나와. 비교해서 알 건데,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아유 뭐 뺨 때리고 난리 났다. 그죠?